우리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정권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손준호 선수 알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장관님께서 가족들도 좀 만나서 안심을 좀 시키시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시고. 장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치는 우선 이 국회라는 거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법은 상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법을 만드는데, 너무 법만 따지는 국회인 것 같고요. 또 정치는 어쨌든 양쪽이 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당이 정권을 잡으면 내로남불을 똑같이 하는 모습에서 우리 장관님들 볼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서로가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 최상민 문제로 여러 가지 심란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3년 반 지나면,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공무원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돼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건데, 서로가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장관님. 네. 우리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형 재난 이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형 재난 사고가 앞에 정권 때 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세월호 때도 136일 동안 주무부처 장관님께서 연신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나서 이주영 장관님이 사표가 수리되면서 정치적 책임을 졌고요. 재난 상황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서도 연평도 사건 났을 때 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권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송 참사 났을 때 기껏해야 행복청장 한 분이 책임을 졌다, 이제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두 계시는 우리 국무위원님들, 또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 또는 국민들의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을 때는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 네. 좀 책임을 전번에 이래 지셔서 그거 하셨죠? 그 이제 새롭게 마음 각오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또 책임을 지시겠죠, 이제는. 네. 네. 근데 장관님, 이제 수해 피해 복구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자 중앙정부를 대표해서 재난 피해 복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게 행안부 장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풍수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신속하게 이 재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을 해도. 네. 일반 시중에 가면, 예를 들면 작년에 났는데 올해 이제 태풍이 올 때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다, 이런 언론이나 이게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걸 좀 고치신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연구하셨던데, 네. 더 신속하게 좀 할 수가 없는지 한번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실제로 저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요, 거의 한 달 이내에 다 대책을 세우고요. 다만 피해 현황 파악이 조금 늦어져서 대책 수립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진 것을 사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리가 이제 끊어졌다, 네네. 이래 되면 그 마을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절차가 옛날하고 똑같이 무슨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네. 1년이 걸려도 아주 시작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풍수해가 너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하고 그 부처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예. 좀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두들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은 것이 네. 한 몇십 년 됐는데도 안 고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혹시나 피해 지원 기준 이런 거 아시죠? 네. 뭐 반파됐을 때 얼마, 예. 뭐 완파됐을 때 얼마,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래 많이 현실화한다고 올렸는데 했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금 가전제품 이런 게 아주 비싸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파괴되면 겨우 보상하는 게 뭐 10만 원, 20만 원 이래 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야 전력부에 안 되나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니까 그런 것도 좀 계속적으로 예.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부 장관님, 네. 그 2030 엑스포로 고생 많으시죠? 뭐 다른 일도 많으시지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한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엑스포 유치에 대통령부터 모든 분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 장관님이 보실 때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면 좀 그거 하겠지만 대충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뭐 민관이 일치가 돼서 코리아 원팀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엑스포 지지를 위한 분위기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최 지지를 정하지 않은 중립국가들이 많죠. 미정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아직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나라가 한 몇 개국 된다는 거 아십니까? 뭐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 정부가 들어와서 일본하고의 관계나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컵을 우리는 반을 채웠고, 그죠? 나머지 반은 자기들이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2025년 오사카 박람회 유치 때, 유치전 초반부터 우리는 일본을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그 오사카 엑스포 때 저희가 이제 조기에 지지를 했고, 또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10개월밖에 안 났는데 저희들은 먼저 일찍 전번에 할 때 저희들은 지지를 했는데 일본이 아직도 안 하는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일본하고의 관계나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지 안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네, 일본이 그런 지지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손준호 선수 알죠? 네. 중국에. 네. 이 문제가 뭐 확인된 사실은 관계만 보더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이 어떤 범죄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친척들도 또 가족들도 아주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계속 수감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교부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손준호 선수 관련해서 지금 한 3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도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외교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사 조력 그리고 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이 불구속으로 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이제 우리 부산에 평화공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남구에. 제가 일요일마다
민원 상담실을 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욕하는 분도 있고 또 칭찬하는 분도 있고 뭐 억울한 거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손준호 선수의 장인이 오셔서 울고불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걸 들으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모두가 빨리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줘야 그분들이 좀 억울함을 좀 해소하겠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 혐의, 즉 뇌물수수라고 구속됐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나 누구에게 어떤 뇌물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장관님께서 가족들도 좀 만나서 안심을 좀 시키시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시고 어쨌든 뭐 장관님이 여러 가지 바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네, 저희 외교부에서 이 문제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저희 외교부에서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월급도 주고 또 차도 주고 뭐 직원들도 많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다루어서 대한민국 잘 되자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구나 어떤 발언을 해도 똑같은 답변, 똑같은 입장, 참 다양성이 없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건국 이래 최대의 무역 수지가 적자고요. 또 미국과의 환율 격차에 따라 환율 위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또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일반 시중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로 위기 상황에 치닫고 있는 가구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향후 거의 모든 경제는 전망치가 예상보다는 더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의 이념 문제, 최수건 상병의 문제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를 위해서 정부 관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고 여야가 이렇게까지 다투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상권 분립의 국가에서 정말 보기 힘든 기이한 현상입니다. 의원이 질문하면 잘했고 못했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인정하고 또 아닌 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충분한데 끝까지 말로 다 하려고 하는 관료들은 저는 정치를 한 30몇 년 했지만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인정하는 정치의 부재함이 이러한 현상도 남고요. 또 함께 가야 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할 모든 분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가기만 하는 장관들만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이 말만 하면 실행하는 장관들만 있지 직언하고 조언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장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성이 없는 감정은요, 맹목적일 뿐일 거요. 감정이 없는 지성은 공하게 들릴 뿐입니다. 청년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펜가르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반공, 공산주의, 이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코웃음을 칩니다. 대한민국이 70년대로 되돌린 정권의 장관들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이 자리에 있는 장관님들은 그런 것을 대통령께 직언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 경제 상황은 특히 청년들의 삶은 최악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이자 미납률은 최근에 14%까지 치솟았고요. 이 대출의 평균 대출액은 얼마인 줄 아닙니까? 61만입니다. 첫 이자는 8,0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돈을 빌려선 20대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아간 20대 이하의 미납률이요.
24.5%로 전체 연령대 미납률의 2배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월 8,000원의 이자를 내지 못해서 연체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념이 아닌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위기의 청년들과 국민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듣는 이야기를 여야 관계없이 민생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는 옳게 참조해 주셨으면 여러분들 고맙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 통틀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5분을 안 채우려고 했는데 5분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